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8월 5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월요일에 반짝이 나왔나 볼게요. 아즈텍 WB 반짝 나오면서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무림 SP 역시 반짝 장기 입형 저항 맞고 떨어졌고, 삼양화학 3,300원 2,900원쯤 박스 반짝, 심텍홀딩스 최근에 저항 나왔던 4,900원 정도에서 박스 형태로 반짝, 무림페이퍼 얘도 반짝,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반짝까지는 아니고 그냥 살짝 올랐다가 G2파워 고점에서 박스 주고 있고 반짝, 신풍재지 요 네모 박스에서 반짝, 부강 구름 일목균형표 상단 돌파 실패하고 반짝 나왔고요. PNK 피부 얘는 고가 19% 반짝.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상승 하락 마감한다, 이 패턴을 우리가 또 복습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볼 수가 있었죠. 장중 특징주도 간략하게 볼게요. 권리락 무상증자 이슈 종목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노시스, 아스플로, 신진SM,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대동전자. 아스플로가 최근에 추천주였고 추천 눌림매수 양호 그리고 돌파 재추천 이후에 이렇게 튀고 빠졌다가 권리락으로 또 강세 파동이 나와주고 있죠. 돌파 추천 눌림 양호 돌파 재추천 급등 나오고 빠졌다가 권리락으로 이연상 나오고 또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락 이후에 3년상 정도 3번 4번 상한가를 가지 못한 종목들이 이제 2번 정도 튀었다가 낙폭과대 제자리까지 빠지고 또 가짜 반등이 나와주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이거보다 더 크게 올라갔다면 이런 가짜 반등도 없이 쭉쭉쭉 크게 빠지는 형태가 많고요.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도 보면 이연상 권리락 강세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이렇게 가짜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근데 기존에 조강 ILI 차트입니다. 권리락으로 상, 2연상, 3, 거의 4연상까지 하고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제자리까지 쭉쭉쭉 빠지죠. 뭐 가짜 반등이랄 것도 없이
그냥 쭉 빠지는 형태가 많이 보이고요. 노토스를 봐도 권리락으로 1, 2, 3, 4, 5, 6, 7 7방 치고 뭐 가짜 반등 없이 그냥 무중일까지 쭉 빠지는 형태. 그러니까 최근에 권리락으로 크게 오르면 가짜 반등이 없이 쭉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향이 좀 있고, 권리락으로 조금 오른 애들은 제자리까지 빠지고 가짜 반등이 좀 나오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좀 패턴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무상증자일까지는 쭉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전자결제 관련주, 국내에서도 애플페이를 쓸 수 있다. 현대카드에서 연말에 단독 서비스를 한다. 이에 한국정보통신 이루온이 1등 2등 왔다갔다 하면서 움직이다가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으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소니드, 나이스정보통신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움직였고요. 추천은 이루온 드렸죠. 이루온 2,800원 눌림매수 혹은 3,000원 돌파매수, 2,900원 정도 할 때 눌림매수 하던가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해라, 이렇게 사인 드렸고, 눌림은 체결이 안 됐고 이제 3,000원 돌파 매수만 최대 11%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쭉 크게 빠져버렸고요. 다음 영상 콘텐츠 관련주, OTT 콘텐츠 수요 증가도 있지만 실적 성장 기대감도 있지만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개별 호재로 상승이 나왔죠. 영화 헌트, 이정재 주연의 영화 8월 10일에 개봉을 하고요. 여태 쭉 별로 반응이 없다가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매율 1위, 개봉을 3일 앞두고 극장 예매율 1위에 등극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에 분석 한번 드렸죠. 리오님께서 5월부터 헌트 영화 재료 알려주셨는데 선반영이 이미 된 듯 합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제가 헌트 평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관련주들 전체를 봤을 때 딱히 뭐 강한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낙폭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가 저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 손절 잡고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무방하다 했고, 매수를 했으면 크게 단기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차트도 역배열 돌파하는 구간이고요. 낙폭과대 반등자리. 그리고 뭐 헌트가 망하든 안 망하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개봉하기 전에 선반영 수익을 노릴 수는 있다. 근데 개봉 후에까지, 개봉하고 나서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개봉 전에 계속 들고 있다가 튀어주면 그때 챙겨 먹고, 개봉 후에는 뭐 더 가든 말든 신경 끄는 게 좋다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다. 역배열 돌파 초입, 역돌초, 손절가 이탈 없이 마이너스 10% 이탈 없이 상승이 나왔고, 이제 8월 10일 개봉입니다. 개봉이 되면 8월 10일에 흥행 여부를 떠나서 이제 재료 소멸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 선반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흥행을 하더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당연히 흥행 실패하면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대성창투 영화 한산 기대감으로 선반영 상승이 나왔고, 뭐 흥행적으로 보면은 외계인보다는 낫고 아마 비상선언보다도 좀 더 나은 평으로, 소위 대작이라고 하는 국내 영화 중에서는 한산이 제일 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개봉일 이후에 쪽도 못쓰고 쭉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 초록, 뒤에는 후반영 실패하고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다. 이건 뭐 영화든 뭐 어떤 일정이든 다 똑같습니다. 일정 전에 선반영 수익 노리고, 일정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고, 일정 당일부터는 쭉 재료 소멸 하락 조심. 교과서 차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숙지해놓고 다른 종목에, 미래의 종목에 다 적용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슈박스도 이제 개봉 전에 선반영 상승이 좀 있었고, 시사회하고 쭉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개봉 직전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한번 주고 개봉 후에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좀 크게 반등이 5,600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비상선언하고는 무관하게 영상 컨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영화 외계인 관련주 덱스터는 개봉하고 한 10% 정도 빠지고 행보가 나오고 있고요. 뭐 딱히 크게 재료 소멸인 느낌은 없지만 영화가 망한 거에 비해서는 하락이 깊지 않죠. 영화 3개 중에 제일 성적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딱히 재료 소멸 흐름은 없지만 개봉 후에 상승도 없었다. 그러니까 개봉 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매매, 선반영을 노리는 거고, 개봉 후에는 크게든 작게든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좀 무게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봉 후에 후반영을 노리는 건 야수의 영역이에요.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흥행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 하지만 흥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선반영 이미 있었다면 흥행 성공하더라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흥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개봉하기 전에 선반영만 노리는 게 속 편하죠. 그러니까 버킷도 8월 10일 이후에는 적어도 8월 9일부터는 좀 매도를 많이 하시는 게 낫다. 개봉하면 재료 소멸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앞에 다른 종목들 다 보면서 동일하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바이오진이 버킷 스튜디오랑 지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에 인바이오진이 오늘 8% 커플링 상승이 있었고요. 또 시간외로는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호재로 시간의 상한가를 갔네요. 다음 로봇 관련주 아마존 로봇 청소기 제조사 아이로봇이 17억 달러의 인수 소식, 이에 에브리봇이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로봇 관련주 일부 강세. 일정은 9월 30일 AI데이 행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일정 보면서 또 눌림매수 한번 해볼만 하겠죠. 일정이 여유 있으니까 눌림 노리시고, 이때 일정 가까워지면 또 수익권 노려볼 수가 있다. 에브리봇은 시초에 37,000원 정도의 단타 추천 드렸고, 단기 12% 수익권 정도 주고 나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폭력 관련주, 폭력 시장이 커진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죠. 미국도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그린파워, CS 베어링, 유니슨, CS 윈드웨어 상승이 나왔고, CS 베어링이 기존의 추천주죠.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낙폭과대 반등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손절가 이탈 없이 쭉 최대 4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이전에 여기랑 동일한 자리에서 한번 추천한 종목이 있죠. 미코바이오메드 추천 자리와 CS 베어링 추천 자리가 동일하다. 얘는 50% 수익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유사 차트를 많이 암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추천할 때 CS 베어링 추천할 때 미코바이오메드랑 같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같은 자리니까 낙폭과대 반등으로 크게 노려볼 수가 있었겠죠. 다음 가스 관련주, 한국 이대로면 10일도 버티지 못한다. 올해 겨울 푸틴 공포, 천연가스의 비축량이 부족하다. 이에 대성에너지 인천도시가스 GSE 상승이 나왔고요. 대성에너지 시초에 12,500원 밑으로 눌림 단타 추천드렸고 1%에서 3% 수익 주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행보가 나오는데, 이게 일봉이 스윙이 되는 낙폭과대 자리라서 박스 자리였기 때문에 스윙도 가능하다 알려드렸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정리를 못했어도 홀딩이 편안하게 가능했죠. 그리고 이때 반등 나올 때도 사인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챙기고 이후에 제작분도 가능했고요. 최대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뱅이 2개를 주는 게 정식 단타입니다.
골뱅이 2개 주고 뒤에 종목명 주고 뒤에 매수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단타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라고 올려주는 겁니다. 골뱅이 2개가 정식 단타니까 요것만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 보여줬던 일봉 차트고요. 12,200원 할 때 찍어 드렸고, 여기서 이제 역배열 돌파, 박스 돌파, 121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스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자리랑 여기랑 유사한 자리다. 돌파하면 여기 수익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스윙이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박스 돌파하고 수익권을 줄 수가 있다, 기대를 준 거고, 이렇게 뿅 올라가면서 최대 17% 수익이 바로 나왔습니다. 스윙이 이렇게 가능한 자리에서 분석을 하고 단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꾸 요런 대도 않는 자리에서 단타를 하다가 물리면 제자리까지 두들겨 맞잖아요. 그쵸? 두들겨 맞을 확률이 크죠. 하지만 요런 자리, 바닥에서 치고 올리는 박스 돌파 자리,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 단타 하다가 물려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런 데서 단기 개고점에서 추격하는 불나방 악습관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 수소차 삼보모터스, JN케이터 2개가 크게 반응이 있었고, 이재명 관련주 동신건설, 이스타코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동신건설은 건설주기도 하죠. 건설주가 8월 9일에 주택 공급 대책을 9일에 공개하기 때문에 또 이에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건설주는 내일 일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주랑 같이 관심을 좀 가지고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플라스틱 관련주는 계속 같은 이유로 그냥 파동이 나오고 있죠. 한창이랑 세린BNG가 반응이 크게 나왔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한창바이오텍, 경영권 변경, 최대주주 변경, 이걸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에코캡은 수주 크게 공급계약 체결하면서 반짝이 나왔고요. 오늘 상승 나올 때 공급계약은 아무리 크게 금액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고요. 에코캡의 시총이 1900억 정도 하는데 거기에 맞먹는 수주 금액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호재니까 크게 상승이 나왔고, 다만 반짝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 반짝이 나왔죠. 정원엔시스 기존 추천주고 경영권 분쟁 호재로 계속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호재다, 이 이유,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역배열 돌파 초입,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마이너스 20% 주고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초록색깔 흐름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초록색깔 흐름으로 하루 만에 8.5% 수익 주긴 했지만 크게 보면 초록색깔로 이렇게 쉬었다가 가면서 수익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크게 흔들면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스펙 4호, 이르면 8월 9일, 늦으면 8월 12일 이재용 광복절 특별 사면 기대감으로 반응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진매트릭스, 영부화학, 코이즈가 개별 상승이 있었고요. 8월 8일 시간의 특징주, 인바이오젠 상한가, 장중에는 버킷스튜디오 지분 관계로 영화 헌트 예매율 1위, 이 소식에 동반 강세가 나왔고요. 시간외로는 3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증 결정을 했다. 모든 유증 중에서 3자 배정 얘만 혼자 호재입니다. 결정을 했을 때 반짝 상승이 일반적으로 나온다. 월봉이고요. 일단 현재는 역배열로 잡혀있고, 일봉은 최근에 121선 부분에서 자꾸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간의 상한가니까 10% 이전처럼 뚫어주기는 할 거예요. 근데 반짝을 조심해야 되겠죠. 요때처럼 반짝을 조심하자. 그리고 위로는
2,800원 정도 2,800원 정도에 241선 저항이 강력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날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미래도 동일합니다. 미래에도 여기 241선 저항이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면서 돌파 안착하는가 실패하는가 보면서 이렇게 맞고 떨어진다면 그때는 분할 매도하면서 정리하는 게 좋겠죠. 다음 제노포커스 상한가. 닭고기 전문 업체 할인그룹이 제노포커스를 인수한다. 인수 매각 호재로 상한가 나왔고, 제노포커스 월봉으로는 아직 크게 역배열 위치하고 있고요. 작게 보면 살짝 끊고 올라와 있는 자리, 바닥에서 살짝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으로는 최근에 장기이평 부분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고 있죠. 최근에는 이렇게 크게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나온 거죠. 시간의 상한가로 다시 또 장기이평 1년선, 2년선 부분까지 올라왔고요. 7,000원, 7,400원 정도 사이까지 강력한 매물대가 됩니다. 과거로 치면 요런 매물대,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종가상 7,400원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림은 7.5% 상승 나왔고요. 얘도 좀 정직한 종목이에요. 역배열 저항에 주기적으로 도달을 해주고 있고요. 과거에 분석해 놓은 거고, 다시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그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보는 겁니다. 캔들 몸통 기준으로 근사치로 이렇게 근사치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번에도 나중에 쭉 크게 올라온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4,000원까지 올라가면 40%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나중 얘기고, 일단 미래에도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면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윗꼬리 두 개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두 개도 이 가격도 기준이 되고요. 일봉으로 와서 추천주였죠. 월봉 박스 W 구간, W 확인하고 추천드리고, 이제 요 역배열 도달하는 걸 노린 거죠. 수익이 전고점까지 났던 거고, 일봉을 보니까 딱 기억이 났는데 4월 초에 수산물 값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대체재인 닭 관련주가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쌍용차 인수 후보, 두 가지 재료,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전고 돌파 초록색깔 돌파 기대로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쉬어가는 흐름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때 내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으로 와서 요때 추천을 드렸고, 바로 가던가 쉬었다 가던가, 쉬었다 갔고요. 당연히 밥을 먹고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한다,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였고요. 결국 제자리까지 빠지면서 현재는 바닥에서 박스 형태, 요 박스 자리에서 인수로 7.5% 상승이 나왔습니다. 7.5%면 이제 3,100원 정도 장기 이평 저항에 걸리는 자리네요. 박스 상단가. 그러니까 여기를 종가상 3,10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계속 요 박스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할 거고, 안착을 하면 이제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위에서 또 박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 일신석재 상한가. 내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있다. 이거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건설주 관심 가져야 한다고. 그 중에 일신석재가 오늘 시간으로 반응을 보여줬고,
크게 파동이 크게 나와주다가 지금은 밀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밑으로 파동이 나오고 있는 자리, 현재 역배열 저항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요. 일봉으로 보면 여기 장기평 이탈하고 여기 고점 박스 이탈하면서 딱 죽었죠. 죽고 이후에 장기평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 60일선 한번 넣어 볼게요. 60일선 부근에서도 좀 의미가 있게 살짝 돌파는 했지만 결국 안착을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60일선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종가상 1,500원 위로 계속 놀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시간의 상한가 나왔으니까 요 위에서 놀아주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네요.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를 좀 회복을 하고 있죠. 바닥 찍고 올라오는 낙폭과대 반등 자리고, 다음으로는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가 제가 항상 이 자리가 이제 또 저항이 된다고 했죠. 원래 지지였던 자리를 이탈하면 그리고 다시 미래에 올라올 때는 저항으로 바뀐다. 그리고 요 가격이 1650원 정도 하는데 또 121선 주황색깔 선이랑 겹치는 자리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1650원 위로 종가상 안착하는 겁니다. 벤티움 10% 영업이익으로 상승 나왔고, 이거는 또 반짝으로 무게를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월봉은 9만원 정도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는 자리고, 이렇게 추세를 타면서 추세 박스를 보여주면서 전고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네요. 9만원 안착해야 10만원 가면서 역대 신고가 도전을 할 수가 있고요. 실패하면 최악으로는 여기 이탈하면 추세 하단 이탈하면 다시 또 여기까지 빠지는 거, 최악의 흐름 경계하셔야 되겠죠. 일봉으로 와서 일봉상으로는 88,0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이전처럼 이렇게 살짝 튀었다가 만약에 빠진다면 크게 이렇게 쌍봉 형태로 다시 7만원 중후반 가격까지 내려오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간으로는 94,000원까지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는 찍은 상태고요. 이제 여기도 뛰어넘었고, $100,000은 여기 위에 요 라인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 95,000원 정도 먹고 떨어지는 걸 경계. 현대에너지솔루션 9.2% 장중 상승 이유와 똑같습니다. 태양광 관련주고, 월봉 전고 돌파하고 크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요. 요런 자리는 신고가죠. 역대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쭉쭉쭉 잘 올라갑니다. 근데 초보분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격하시면 크게 두들겨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손절을 진짜 짧게 잘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손절 짧게 잡으면서 추세 타고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대응을 못한다면 여기서 수익을 잘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 반납 당하면서 쭉 크게 손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 고점, 단기에 지금 100% 이상 상승이 나왔죠. 이런 자리에서는 초보분들이 가든 말든 신경을 끄는 게 좋다. 풍력 추천주였던 CS 베어링, 요런 밥 먹고 똥 싸고 반등 주는 요런 눌림 반등 자리를 초보분들은 노리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럼 대동전자 8% 무상증자 이슈 지속 파동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도 분석했던 종목이고, 월봉상으로는 6,000원 11,000원 사이에 큰 박스. 일봉은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단기 추세 이탈 없으면
계속 강세를 보여줄 거라고 했죠. 역시 동일하게 초보분들이 추격하다가는 이런 윗꼬리에 물리기밖에 더 합니까? 그쵸? 이런 윗꼬리에서 물리기 싫으면 장중에 매수하지 말고 종가에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또 시간의 강세니까 역시 반짝에 무게를 두면서 추격하지 말고 가든 말든 관심을 끄자. 초보분들은 다른 종목에 눈을 돌리던가 아니면 요 추세 하단 자리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손절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자꾸 윗꼬리 보여주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이제 이탈하면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탈할 때 손절을 하는 거죠. 손절은 짧고 먹으면 또 이런 윗꼬리까지 가져가면서 기대 수익은 크니까,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자리고, 초보가 건들기에는 좀 껄끄러운 종목이다. 혁신하우징 6%, 일신석재랑 같은 이유. 월봉은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큰 박스, 큰 추세 박스 형태로 추세 하단에서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요. 일봉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W 짝꿍댕이 쌍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 그대로 저항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 저항 걸렸고 앞으로도 여기 저항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가격이 2,700원 정도 돌파한 차기 중요합니다. 시간의 특징주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추천주 결과 도중에 설명한 종목도 있는데 따로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올릴게요.